자, 안녕하세요. 오늘 자기소개서 그리고 서류 준비 강의를 맡게 된 제주외고 3학년 부장교사 이성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시 모집 지원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제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 중에서 이제 마지막 챕터거든요. 자기소개서 그리고 그 외에 고른 기회라든지 이런 이제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 따로 이제 제출 서류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 이제 공통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진로와 관련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진로와 관련을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학업 경험, 학습 경험이 혹은 교내 활동이 본인의 진로를 구체화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의 인과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또 핵심인데, 여기서 학생의 우수성이 좀 보이는 학생과 좀 덜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노력을 했는지가 학생들마다 되게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던 거, 반드시 성공했던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가장 자신 있는 노력을 몇 가지를 좀 이제 융합시켜서 보여줘야겠죠. 1500자 이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인데, 이를 통해 배운 점. 그러니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잘 되려고, 예를 들어 수행평가에서 내가 다른 학생들 것까지 많이 했다. 근데 수행평가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쓰지 마시고 정말 순수하게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좀 소재를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 배운 점은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요 배운 점을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도 학생들의 좀 사고력이 사고력에서 좀 차이가 보인다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배운 점의 어떤 좀 수준도 좀 고민을 잘 해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문항, 대학별 자율문항 3번 쓰는 대학이 있고, 이제 설정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학별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800자고요. 대학별 자율문항 있는 대학인 경우에 보통은요, 이게 좀 많아요.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 연대도 마찬가지죠. 지원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배운 점 좀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업 계획하고 진로 계획을 묻는 대학도 많은데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주의할 게, 대학 가서 저 1학년 때는 요거 공부할 거고, 2학년 때는 요거 할 거고, 3학년 때는 인턴십 할 거고, 4학년 때는 해외 교환학생 갔다 올 거고, 이런 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원 동기와 이거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내가 과거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장차 이러한 학업 계획을 통해서 저의 진로를 이룰 겁니다 라고 해서 이 고등학교 시절의 활동의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자, 자기소개서도 학교의 어떤 지원자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서류잖아요. 근데 미래 계획을 아무리 잘 적었다라고 해서 이 학생이 우수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미래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 학생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냐는요, 과거 혹은 현재로 평가되는 거지, 미래 계획을 잘 세웠다고 우수한 평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이 얼마나 지난 3년간 고등학교 시절에서의 치열한 어떤 고민과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네, 요거에 좀 더 방점을 찍으세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갈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자기소개서라는 글의 장르에서의 독자가 누구냐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평가자들이잖아요. 전임 입학사정관이나 이제 교수님들, 위촉 사정관들인데, 한 명 한 명의 서류를 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무리 긴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30분을 넘을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평균적으로 글쎄요, 한 15분, 20분, 뭐 이 정도라고 본다면 두 갈씩으로 글을 써주면 평가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인상을 남겨주고, 이런 걸 배웠다고 하니까 뒤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라고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해주니까 조금 기억에 오래 남게 해준다, 인상을 좀 남겨준다, 이런 점에서 두 갈씩으로 글쓰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라는 글의 장르상 두 갈씩으로 써주면 좋죠. 그리고 학생들도 글 쓸 때 두 갈씩으로 쓰면 좀 편하긴 해요. 네, 뒤에 내용이 어떤 좀 벗어나는 일이 좀 드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문으로 쓰는 것이 좋다. 예. 이거는 뭐냐면요.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그런 문장을 의미를 하는데, 학생들이 막 문장을 좀 길게 쓰다 보면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요. 내용 파악이 어려울 때가 많고, 그래서 좀 짧은 문장 위주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의미 있는 고유 활동을 쓸 때 좀 중요도 순으로 중요한 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걸 뒤에 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선택할 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특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여기서 나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인가 해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수업 활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좀,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학생부에 나와 있긴 한데, 학생부에서 뭐,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소개서 해당 소재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이 좀 우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게 기재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쓰세요. 예를 들어, 그 활동의 어떤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우수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학교 생활 기록부의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적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실제 작성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 1번 문항. 행정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사례예요. 이 학생이 어떻게 썼냐? 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에 관심이 커진 것은 사회 선생님께서 밴드에 올려주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께서 밴드를 학급 학생들을 위한 밴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뭐 니네가 문제를 직접 올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올려준 거에 대해서 뭐 댓글을 달아보자. 이런 식으로 수업하시는 사회 선생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이슈를 접하다 보니 사회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커진 학생으로 보여요. 이 친구가 문제의식을 느낀 건 요거네요. 범죄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 재범 사건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과거에 이러한 뭐 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뭐 이런 문구가 그 신문 기사에 나왔겠죠. 근데 처벌을 받았는데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호기심, 이 학생의 지적 호기심 확인이 되네요. 해서 학술 자료를 좀 찾아보니 교도소의 과밀 문제가 재범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된 학술 자료를 이 학생이 찾은 거죠. 자료 수집 과정에서. 그래서 그럼 교도소라는 공간이 법률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잖아요. 그런 행정 공간인데 그 목적의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재범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교정시설의 어떤 법률적 기능 혹은 행정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통계적 근거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최초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 사회 정의에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안전한 국민의 어떤 안전을 이제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을 이제 어떤 범죄 관련 혹은 재범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사회정의를 범죄와 치안 문제로 국한했던 경험을 확장하여 제도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해보고자 다른 분야의 정책을 탐구해봤다. 그래서 2학년 때는 복지와 재범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탐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냐면 재범률을 낮추는데 물론 교도소, 교정시설이라는 행정적 기능도 우리가 역할을 당연히 하겠지만, 교정시설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전혀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혹시 재범률이라는 어떤 그러한 통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복지 정책을 확장했을 때 혹시 재범률을 낮추는 데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본인의 어떤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탐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복지 정책이 어떤 소득 재분배나 인권 보장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치안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100%는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본인의 탐구 과정, 아마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가 뭐였죠? 행정학과. 그러니까 행정학이라고 하는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탐구했던 경험,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서 본인한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수업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탐구 활동과 같은 교내 활동을 통해서 잘 보여준 그런 사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실제로 이 학생은 행정학과에 잘 합격해서 지금 대학에 잘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서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영상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배운 점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학생은 3년간 교육봉사, 이제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맡은 학생이 내성적이고 의사표현이 서툴러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학생이었다. 이런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을 했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이 나의 이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소재 선택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아이의 공책을 봤는데 숨겨진 장점을 발견해서 글로는 충분히 소통이 되는 아이였다라는 게 조금 이제 발견이 되어서 학습 일기라는 공부법을 시작을 해서 이 학생만을 위한 특수한 교육 방법을 적용해서 멘토링 수업을 진행한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를 통해서 본인도 이런저러한 점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러한 이제 내용을 서술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것도 본인의 어떤 이익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정말 좀 노력한 것이 굉장히 좀 특수한, 이런 맥락에서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나눔과 배려, 어떤 헌신의 태도가 좀 잘 드러났던 사례여서, 네. 그러니까 다른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어떤 소재를 선택할까,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기준점을 나의 이익과는 좀 상관없이 내가 정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던 경험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소재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 3번 문항 대학 자율. 자,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 학생은 기계공학과 지원자 사례인데, 독서를 통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제 지원 동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었는가 해서 로켓 엔지니어라는 꿈까지 독서와 이것의 연결점을 좀 설명을 해주고요. 맥로리 현상에 의한 불안정 연소가 로켓 엔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탐구하며 꿈을 구체화했다. 네. 그래서 이 대학 자율문항이 요구하는 지원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사실 굉장히 전형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흐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독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교내 활동이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으니 본인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교내 활동이나 수업이나 독서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고민을 통해서 이제 진로를 구체화하게 된 그런 과정을 설득력 있게 좀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기소개서 이제 0점 처리 항목이 되는, 그러니까 혹은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교과명이 명시된 그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외에서 각종 대회,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런 수상 실적을 작성했을 때는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회 참가 사실만 적었을 때 0점 처리는 되지 않는데, 평가에는 미반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수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 네, 대학에서 어쨌든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니 굳이 작성하실 필요가 없다. 괜히 작성해서 이렇게 불이익 받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수상 실적,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학교장에 참가 허락을 받은 교회 수상 실적이라도 작성 시에는 0점이 된다. 특히 이제 교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 대표적으로 해외 어학연수 갔다 왔다, 이런 거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굳이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네,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없는 어떤 논문 등지라든지 도서 출간, 발명 특허, 해외 활동 실적, 이런 거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원자 이름, 출신 고교, 그 다음에 부모의 이름, 부모가 좀 유명한 알려진 사람이어서 부모님 실명을 거론하는 학생들도 있었나 봐요, 과거에.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몇 년 정도 됐죠. 이렇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평가에 불이익이 된다. 네. 이거 좀 주의하시고, 심지어 근데 이런 경우도 좀 평가에 불이익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농업 관련된 학과, 이제 원예나 식물 생산이나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지원 동기가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작성하는 것도 안 돼요. 예, 대학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를 이제 열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굳이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네, 이제 기록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자, 한글 문서라든지 MS 워드 문서로는 이제 잘 작성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원서 접수 사이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근데 1번 문항, 2번 문항을 잘못 실수로 그냥 똑같은 1번 문항에 2번 문항도 1번 문항을 이제 컨트롤 V 해버린다든지 엉뚱한 거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제출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해서 올바른 내용이 들어갔는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제출하기 전에 최종 검토 확인 반드시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다음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 우리 읍면지역 학교 학생들은 요거 농어촌 특별전형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자,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부모와 본인이 다 읍면지역에 살았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이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 그 읍면지역 학교를 다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그냥 부모님과 함께 못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사실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만 있는 경우에는 초중고 12년 다 농어촌 소재 학교와 여기에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플러스 본인인 경우와 본인 초중고 이렇게 12년 이렇게 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고른기회 특별전형, 우리 고른기회 특별전형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보훈, 이제 저소득, 차상위, 그 다음에 다문화, 다자녀, 여러 가지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지원 자격 서류를 제출하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잘 체크를 못해서 그 지원 자격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대학교를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제출 서류에 이거 작년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2021년 8월 25일 이후 발급한 서류의 하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원서 접수가 보통 9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8월 거의 원서 접수 근처 거의 한 달 이내에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서류 가져오시면 안 돼요. 학생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 4.3 사건 유족이면은 이 유족 확인서 한부가 필요해요. 근데 이 2021년 8월 25일 이후에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서류는 보통 등기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는데 보통은 등기 우편으로 많이 보내죠? 우체국 가서. 근데 대학마다 좀 달라요. 작년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제출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출 마감일인 9월 27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도착분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대학마다 좀 달라요. 9월 27일에 우체국 소인, 즉 우체국 소인이라는 말은 우체국 도장이 9월 27일 월요일까지만 찍혀 있으면 서류 괜찮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 대학이 있는 반면에 이때까지 무조건 도착해야 함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작년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9월 27일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오해하고 9월 27일 월요일 우체국 도장만 찍히면 되겠지라고 판단해서 하면은 이거는 학생이 지원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이게 도착분인지 아니면 우체국 소인 찍혀 있는 것까지 되는 것인지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발송용 원서 접수하신 다음에 발송용 봉투 라벨, 제출 서류 부착용 라벨, 봉투 앞면에다가 이거 붙여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원서 접수 사이트 가면은 클릭해서 출력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수험생들 잘 확인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반드시 질문을 하시고 좀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기까지 이제 수시 모집 우리 지원 전에 우리 학생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서류,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자격 증빙 서류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제출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디 이런 어떤 서류 제출 시 어떤 학생들이 좀 불이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강의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